김경화 장관님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미국하고 G20에서 독일 다녀오신다고 또 한 2주일 정도 걸렸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국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안보와 경제로 이렇게 집약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서로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애들로 봉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구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중의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다른 생각을 담지 못한 점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면에서는 좀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이 이번에 정상회담 선언문을 만들면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대화 100%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북핵 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안보리에서도 최대 사안이고 이게 우리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주도한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어떤 미국 측의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데서 그러면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원칙적인 합의가 있고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이전에 네.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어떤 정당한 조건, right circumstance 이런 말 썼던데 그 정당한 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지금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그의 미사일 같은 것도 더 이상 국제사회에 도발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그 다음 협상할 수 있다는 그게 입장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 표현을 영어로는 아까 제가 right circumstanc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양국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최근에 실험을 한 게 거의 ICBM급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핵무기를 달고 쏘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에 더 이상 인내를 미국에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도발하면 응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구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말하는 거는 이거 해석이 너무나 옹색하고 옹졸한 그런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번에 정상회담 다녀오셨는데 그 점 차이가 있었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점이 어디 맞춰지냐에 따라서 좀 강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로드맵을 북핵에 관한 대화의 로드맵을 한미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데 대해서 확실한 양국의 공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 그것을 즉시 가동해서 양국 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여건이 무엇인지 그걸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여건이 마련됐다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타임 프레임을 갖고 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한미 FTA에 관련해서 이것도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협상문을 보면은 그 경제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는 좀 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이렇게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킨다. 이 말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무역이 그 무역 수지 균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은 110억 달러 적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양국 간에 그 체결된 한미 FTA 협상문을 보면은 어느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를 하면 응하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이 양국 간에 의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는 건 정상회담 시 저희가 그것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저희는 FTA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일단 5년 동안의 그 FTA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평가 위에 할 얘기를 하자 하는 입장을 표명한 거고요. 물론 미국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올 수가 있습니다. FTA 특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요. 예, 이렇게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한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에 미국의 110억 달러 적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무역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한미 FTA를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심화되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그 트럼프가 말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정상회담 이후 하여튼 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7월 4일 날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스크바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죠. 그때 뭐라고 합의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쌍중단을 촉구한 쌍중단 두 가지 문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하나는 한국의 사드 배치 중단, 북한은 핵개발 중지, 한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공동 성명 여기에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데 여기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북한의 붕괴를 막고 흡수 통일을 막고 인위적 통일을 배제하고 또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대화 협상을 요구하는 먼저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또 우리가 대화와 협의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흐름, 유엔이라든지 미국은 압박과 제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 대고 대화 협상을 하고 그다음 대화 협의만이 한다. 이것은 그 차이를 분명히 중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제재에 대해서는 그걸 철저히 이행을 해야 한다 하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지금 4대 제안에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이번 추석 때 하겠다는 건데 날짜가 얼마나 남아있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무주에서 국제대회 할 때 북한 IOC 위원이 왔었죠. 장홍 위원이 왔었죠. 그래서 북한 선수를 초빙하고 앞으로 평창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치가 더 우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 한쪽서만 흔들어서 이게 성적이 나아지겠습니까? 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재와 압박도 하고 대화와 협상도 하는 것이죠.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처음에는 대통령도 대선 얼마 안 돼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하지 않을까 좀 우려했는데 그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7월 4일 미국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이제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금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하는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이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속에서 그의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기 체제, 이른바 집단이라고 합시다. 뭐 당원과 군 이런 사람들의 자기 그 집단 보위 이런 차원에서 이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새로운 형국을 맞이했느냐 이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과 미사일이 고작해서 지금까지는 미군의 아니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 거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이걸로 쭉 해서 이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됐는데 이제 ICBM 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이제 우리 전환돼 버렸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 기조, 5대 기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그러나 뭐 전환점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 하나 있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일교 장관은 아니 우리 외교부 장관은 잘 모르세요? 네, 베를린 구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이 아주 획기적인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말이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과거에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저는 대전환점, ICBM 이것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할 역할이 있다. 저는 이 중재자 역할이라서 중재자 역할. 자, 우리 사드 문제 잘 아시죠? 이것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중국과 미국이 대화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동의하세요? 네, 미국 측 그리고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의 기본 입장에 기본하여 저희의 입장을 계속
의견을 나눠온 부분이 있고, 물론 미국하고 중국이 이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자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해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물틈 없는 그런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미국과 중국이 많은 대화를 하도록. 만일에 오해가 있던 오해 풀어주고 오해가 아니라고 뭔가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말이죠. 만일에 이건 중국 포위망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에 해소시켜줘야죠. 그런 오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참 활약력이 크다. 두 번째는 북핵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북한의 이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얘기했죠. 이 북한의 주적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은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드 이번에 ICBM급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 역할,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베를린 선언에서 많이 녹아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의 그런 어떤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이런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적으로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용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용어 어떤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 동북아가 하도 복잡해서 이름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균형자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중재자가 미묘한 외교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라고 그러면 또 많이 고민들 해서 좋은 용어 있으면은 그 찾아내는 거 좋고요. 다음에 통일부 말이죠. 예. 전쟁 중에도 대화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군하고 대화합니다. 예. 다음에 인도적 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국방 안보 쪽에만 거기 그쪽에 맡기세요. 통일부대로 계속 인도적 지원 대화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통일부라는 얘기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줄곧 좋은 소신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이 주신 대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는 저희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거든요. 위안부 문제 늘 한일 간의 비정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는 조금 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트랙에 다중화된 이 트랙을 사용하면서 일본과도 한일 관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외교부에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보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본 국회의원들 왔다 가면서도, 자꾸 정상회담할 때 위안부 문제 꺼내지 마라. 그건 외교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보려고 자꾸 찬물 끼얹는 위안부 문제, 쫀쫀하지 않느냐. 좀 통 크게 정상은 정상답게 큰 문제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 얘기 많이 나왔다고요. 두 분 어땠었습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기본 입장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 문제로 계속 지혜를 갖고 다루어 나가되 북핵 문제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별도로 추진해 나간다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도 동의했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꽁꽁 막아버릴 게 아니고, 아니 그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이건 뭐 쉽게 안 풀립니다 이게. 그건 또 어쩌면 역사에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올 외교 관계 스톱시키는 게 잘못된 외교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일본도 수긍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 기조, 5대 기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그러나 뭐 전환점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 하나 있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일교 장관은, 아니, 우리 외교부 장관은 잘 모르세요? 네, 베를린 구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이 아주 획기적인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말이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히 과거에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저는 대전환점, ICBM 이것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할 역할이 있다. 저는 이 중재자 역할이라서 중재자 역할. 자, 우리 사드 문제 잘 아시죠? 이것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중국과 미국이 대화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동의하세요? 네, 미국 측 그리고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의 기본 입장에 기본하여 저희의 입장을 계속 의견을 나눠온 부분이 있고, 물론 미국하고 중국이 이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자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물틈 없는 그런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미국과 중국이 많은 대화를 하도록, 만일에 오해가 있던 오해 풀어주고, 오해가 아니라고 뭔가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말이죠. 만일에 이건 중국 포위망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에 해소시켜줘야죠. 그런 오해가 있으면.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참 할 역할이 크다. 두 번째는 북핵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북한의 이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얘기했죠. 이 북한의 주적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은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드, 이번에 ICBM급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 역할,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베를린 선언에서 많이 녹아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운동위원회를 통해서요? 예, 이렇게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한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에 미국의 110억 달러 적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무역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한미 FTA를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심화되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그 트럼프가 말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정상회담 이후 하여튼 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7월 4일 날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스크바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죠. 그때 뭐라고 그 합의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쌍중단을 촉구한 쌍중단 두 가지 문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하나는 한국의 사드 배치 중단, 북한은 핵개발 중지, 한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공동 성명, 여기에 그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근데 여기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그 자세히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북한의 붕괴를 막고 흡수 통일을 막고 인위적 통일을 배제하고 또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대화 협상을 요구하는, 먼저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또 우리가 대화와 협의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흐름, 유엔이라든지 미국은 압박과 제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 대고 대화 협상을 하고 그다음 대화 협의만이 한다. 이것은 그 차이를, 분명히 중점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제재에 대해서는 그걸 철저히 이행을 해야 한다 하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자, 있고요. 보세요. 그 지금 4대 제안에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이번 그 추석 때 하겠다는 건데, 날짜가 얼마나 남아 있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무주에서 그 국제대회 할 때 북한 그 IOC 위원이 왔었죠. 장홍 위원이 왔었죠. 그래서 그 북한 선수를 초빙하고 앞으로 평창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경화 장관님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이번에 미국하고 G20 해서 독일 다녀오신다고 또 한 2주일 정도 걸렸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양국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안보와 경제로 이렇게 집약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완전한 그 공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서로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애들로 봉합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문구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그 중의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 다른 생각을 담지 못한 점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그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면에서는 좀 그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 선언문을 만들면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 대화 100%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북핵 문제는 그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안보리에서도 최대 사안이고, 이게 우리만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주도한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어떤 미국 측의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데서 그러면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원칙적인 합의가 있고, 그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 부분에 그 대해서도 부분은 이전에 네. 그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그 어떤 그 정당한 조건, 라이트 서컴스텐스 이런 말 썼던데, 그 정당한 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지금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그의 미사일 같은 것도 더 이상 국제사회에 도발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그 다음 협상할 수 있다는 그게 입장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 표현을 영어로는 아까 제가 right circumstanc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양국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북한이 최근에 그 실험을 한 게 거의 ICBM급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핵무기를 달고 쏘면 그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에 더 이상 인내를 미국에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도발하면 응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막 그 하나의 문구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말하는 거는 이거 그 해석이 너무나 옹색하고 옹졸한 그런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 이번에 정상회담 다녀오셨는데 그 점 차이가 있었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점이 어디 맞춰지냐에 따라서 좀 강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로드맵을 핵에 관한 그 대화의 로드맵을 한미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데 대해서 확실한 양국의 공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 그것을 즉시 가동해서 양국 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여건이 무엇인지 그걸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여건이 마련됐다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타임 프레임을 갖고 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한미 FTA에 관련해서 이것도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데 동의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는 협상문을 보면은 그 경제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는 좀 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이렇게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킨다. 이 말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무역이 그 무역 수지 균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은 110억 달러 적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양국 간에 그 체결된 한미 FTA 협상문을 보면은 어느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를 하면 응하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이 양국 간에 의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는 건 정상회담 시 저희가 그것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저희는 FTA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일단 5년 동안의 그 FTA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평가 위에 할 얘기를 하자 하는 입장을 표명한 거고요. 물론 미국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올 수가 있습니다. FTA 공동 특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치가 더 우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그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 한쪽 손만 흔들어서 이게 손뼉이 나겠습니까? 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재와 압박도 하고 대화와 협상도 하는 것이죠.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처음에는 대통령도 대설만 돼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하지 않을까 좀 우려했는데 그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7월 4일 미국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이제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금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하는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이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시기 속에서 그의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기 체제, 이른바 집단이라고 합시다. 뭐 당원과 군 이런 사람들의 자기 그 집단 보위 이런 차원에서 이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30년 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새로운 형국을 맞이했느냐 이 말씀 드리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과 미사일이 고작해서 지금까지는 미군의 아니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 거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이걸로 쭉 해서 이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됐는데 이제 ICBM 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이제 우리 전환돼 버렸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